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산하 10개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 장로교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로 출발한 우리나라 장로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의 미래를 이어갈 차세대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기대하는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선대 목회자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열린교회를 추구하는 평화를 만드는 교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교회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개방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열린교회를 추구하는 평화를 만드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산하 신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로교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명의 신대원생들은 김포 누산교회와 인천 제일교회 등을 찾아 하나로 출발한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효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말할 때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조선에 들어와 인천과 김포 등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인천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기도 김포 역시 한국 장로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4년 김포 걸포리에 있는 유공심 씨 집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는 김포읍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김포읍 교회는 이후 김포 제일교회와 누산교회 등을 낳았고 이들 교회는 김포의 근현대 기독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장총이 역사탐방의 첫 방문지로 김포 누산교회를 정한 이유도 김포의 교회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장총이 진행한 장로교 역사탐방에는 백석대 신대원과 수도신학대학원 대학교 등 회원 교단 산하 10개 신대원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김포 누산교회와 인천 제일교회 등을 돌아보며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선교를 하셨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이곳에 왔을 때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역사탐방 해설을 맡은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진 석좌 교수는 미래 장로교를 책임질 목회자로서 장로교의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개성했는가, 그 신앙을 바르게 개성했는가, 혹은 어떻게 개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로교 신학생들이니까 장로교로서의 어떤 책임, 사명, 내지는 장로교 정체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한장총은 해마다 장로교의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장로교의 그 줄기와 뿌리를 답사하고 학습해서 나중에 좋은 직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장총이 진행하는 역사 탐방은 하나의 교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진 장로교단들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의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 45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가 이번에는 차세대 목회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목회 방향성을 나누고 총회와 학교 발전에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31명의 젊은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반색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담임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충우돌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 이런 미래 다음 세대 목회자 모임이 있다는 얘기가 제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자리를 마련해준 총회에 감사하며 차세대 목회자로서 총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픔도 나누고 좋은 의견들 또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렇게 친해졌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선배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원로 목사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후임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서를 감안할 때 원로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럴 때 교회도 부흥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나. 죽어야 돼요. 죽어야. 설립하신 담임 그 원로 목사님의 교회 설립 목적에 구현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하면 평화가 오지만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백석 역사관 등을 둘러보며 백석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였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교단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을 총회 차원에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같은 주제로 포럼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김형철 교수는 선거제도는 민주정치를 규정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의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하고 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미디어가 한국교회 부정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정작 한국교회는 미디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박진규 교수는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주최한 미디어 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와 전광훈 극우 세력의 행태, 교회 세습, 이단 사이비 문제 같은 한국교회 부정적인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 비판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많은 미디어가 한국교회를 다루지만 한국교회는 미디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절망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변상욱 대기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사례를 들며 교회협의회가 개신교계 미디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주민들을 섬겨온 서울연탄은행의 연탄교회가 오늘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마을 공동체 연탄교회란 주제로 진행된 기념 예배엔 교인들과 백사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며 식사와 선물 나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탄교회는 특별히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단체 그루터기에 전달했습니다. 연탄교회 허기봉 목사는 백사마을 재개발로 단 한 명의 교인이 남는다고 해도 교회는 문을 열 것이라며 끝까지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보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성서한국은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내일을 그리는 시간이란 주제로 2023 성서한국대회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서한국은 교회가 사회를 감싸 안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성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찬 모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전성민 원장, 조희선교회 정희원 부대표가 나서며 사회선교박람회와 주제별 선택 강의,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서울시 후원으로 교회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산 성곽마을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 개방하는 등 열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 평화를 만드는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구 동호로 다산 성곽길 맞은편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교회가 있으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할 정도로 골목 안에 숨겨져 있는 평화를 만드는 교회. 평화를 만드는 교회는 작지만 주민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랑, 평화, 생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을 변함없는 표어로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화해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우연과 같은 만남들로 지난 5년간 저희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있게 됐고, 특히 평화를 만드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시설과 사람들의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산 성곽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용 시설인 평화정.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이곳은 서울시의 후원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지난 2018년 평화정이란 이름으로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와 시조창 등 마을 주민들의 문화교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화정 바로 앞에 조성된 평화정원. 서울시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 제안 사업으로 옛 사택이 있었던 공터에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평화정원은 코로나 발생 바로 직전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와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조성한 그 정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휴식처도 되고 또 공동체 사업 관련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정원이 조성되어서 이 성곽마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을 주민의 재능 기부로 정원 설계가 이뤄졌고 한 달 동안 성도들과 주민들의 피땀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온 교우들과 주말일마다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모두 함께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돌 하나하나, 나무 한 조각 한 조각 서로 나누고 나르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지난 4년간 그 정원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면서 또 관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직원들과 함께 재능 기부를 했던 조경 설계사무소 김재영 소장은 정원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조금씩 한 번씩 정원에 들려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시고 너무 감사해 하시고 이 평화를 만드는 교회에서 이런 평화 정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볼 때마다 저희도 많이 뿌듯해 하고요. 마을 공동시설인 평화정과 평화정원은 주민들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수업할 때 소리를 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배려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동네에서 이런 평화의 정원 같은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곳인데, 교회 마당인데 오픈해서 주민들을 마음껏 이용하게 해주시는 그 점이 가장 좋죠. 마을 주민으로서 사실 이 동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평화정원이 생기고 나서는 여기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 정원도 아닌데 자랑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곳이에요.
주민들과 교회 성도들이 조성한 평화정원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또 녹색교회로 선정된 평화를 만드는 교회. 장성준 담임 목사는 다산 성곽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잘 가꾸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거창하지 못하지만 소박하게 이 녹색 공간을 더욱 잘 가꾸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녹색 실천들을 계속해서 함께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애써 가겠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와 복음 광고로 잘 알려진 복음의 전함이 최근 기성총회 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기성총회와 복음의 전함은 업무 협약식에서 전도용 포스터와 현수막, 교회 차량용 광고 스티커 등을 만들어 기성총회 산하 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는 최근 대전 파남교회에서 이슬람 아카데미를 열고 이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디선교회 문창선 목사는 국내 현실이 다민족 다문화 사역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에 대한 염려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최근 서울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초청해 저출산과 국가 안보를 주제로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산하 옥합 선교회가 최근 배197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옥합 선교회 이사회는 제34회 정기총회를 9월 4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 회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